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팩트에 기초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김정은, 물론 김정은이 이번 8기 3차 당 전원회의 때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국제 환경에 맞는 변화되는 국제 환경과 정세에 맞는 당의 대응 전략 방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정은이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에 실린 것은 김정은의 마지막 부분 결과에 대한 것만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에 싣지 않고 오직 미국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간략한 입장만 실었던 것입니다. 핵무력 강화나 군사력 강화와 같은 또 전략 미사일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이 발언을, 즉 전문이 아닌 일부 발언을 두고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했던 것이 다 맞았다는 것을 제2인자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고 김정은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오늘 발표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여정은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국 면상을 후려치는 듯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김여정의 담화문입니다. 항상 A4용지 한 장 내지 두 장의 담화문을 발표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짧게 아주 분명하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 김정은의 입장을, 김정은의 생각이나 김정은의 의지를 명료하게 단 몇 마디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듯이 뭐 어린 철부지라든지 앵무새라든지 아니면 삶은 소대가리나 미친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는 이런 험담은 없지만 아야 뼛속을 찌르는 듯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꿈 깨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말로 하면 야 꿈 깨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잘못 꾸고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더 호탕하고 더 호황한 호탈한 마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꿈속을 진짜로 꿈이 진짜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도 이것이 딱 진짜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저도 야 제발 깨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짜이면 좋겠다. 꿈에서 꼬집어보는 꿈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꿈을 꾸신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할 때마다 가족들이 나타나면 깨어나지기가 싫어가지고 제 손을 깨집어 보는데 진짜 꿈에서 제 손을 깨집어 봅니다. 그리고 진짜인 듯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라. 더 큰 호탈감에 빠지고 자신들이 더 큰 실망에 빠져들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신랄한 말인가 하는 것은 북한에서 온 우리들이, 북한에서 살아본 우리들이 가장 잘 피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면상을 정면으로 후려친 북한. 이제는 공은 북한에 넘겨졌다고 했던 모든 언론들,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공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 왜냐하면 송김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에 우리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한반도 교섭본부장인 노 본부장과 회담을 했고 일본과도 회담을 하고 한미일 세 나라 북한 담당 대표들이 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송김 대표가 좀 좋은 선물 보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좋은 선물 보따리는 바로
대북 제재 완화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 KBS에서 공영방송이지만 KBS는 뉴스 시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도 이번 송김 대표, 특히 미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대북 제재 완화를 가지고 왔다. 북한이 내놓을 것은 아마 영변 핵단지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바이든 행정부, 즉 미 국무부는 어느 정도의 대북 제재 완화안을 가지고 왔을까?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까지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국 송김 대표에게 우리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 우리 국가, 정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대변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 호수아비로 돌아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김 대표도 이번에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고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즉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 상임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할 때에 대한 그것을 또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제재 완화는 고사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송김 대표. 문재인 정부 그 심정 이해할 만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회복시켜서 4월의 봄날, 2018년 4월의 봄날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무진애를 쓰면서 북한의 어린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에게까지 얻어맞으면서까지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도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만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번에 판문점에서 최선희 제1부상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김 대표는 거기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김 대표의 발언과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바로 김여정의 오늘 오전 담화문이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번에 송김 대표가 또 미 국무부가 대화에 목말라 또 하루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한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까 봐 사실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었습니다. 설리번 안보 보좌관도 미국에서 송김 대표의 이 회담이 있기 전에 한미일 3자 대북 담당관들이 회의가 있기 전에 벌써 안보보좌관이 그제 6월 20일 북한 문제에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제재는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해줄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먼저 제재를 풀거나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2008년도 부시 행정부 때 연장되었던, 즉 미국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했던 그 결의안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도 대북 제재 결의안뿐만 아니라 미국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북한 제재를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상관없이 일본도 독단적으로 북한을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국가가 단독으로 독단으로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허탈하게 된 거 허탈하고
정말 황망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인 것 같습니다. 백방으로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식량 지원까지 거론하면서 백신 그리고 방역 물자, 식량 문제, 인도적 지원 물자를 거론하면서까지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이야기하면서까지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물거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1년도 남지 않은 약 8개월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북한에 매달리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급하게 북한에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7년도 10월에 대통령 선거 2달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다음 정권에 꼼짝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고 그것이 결국 남북관계를 파탄되는 결과가 됐던 것입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회담을 하고 거기에 엄청난 남북 경협과 교류협력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돌아왔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을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서 휴지장처럼 집어던진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방하고 이명박 정부를 몰아세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꼬투리를 잡히지 말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다음 정권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4월의 봄날 그리고 3번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 환상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협약을 깨고 3번의 정상회담의 내용을 파기한 것은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회담을 하지 않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4월의 봄날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4월의 봄날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실책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